안녕하세요, 해공호입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오늘 플러스 2.53% 강세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시총 대비하면 2% 넘는 강세는 삼성전자에겐 상당히 큰 규모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하락 약세가 두드러졌던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2% 상승과 함께 또 5위평선을 돌파한 흐름들,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렸었던 6만 500원을 오늘 돌파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삼성전자 아니고 우리 SK 하이닉스에 좀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투자자분들의 꾸준하게 화살표 매매 신호대로 의견을 드리면서 수익들을 잘 만들어 오고 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역시나 보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 의견 또 비중 확대할 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는 제가 반도체 주식들, 그러니까 어제가 바로 금요일이죠. 금요일 거래일에서 제가 반도체 주식들, 특히 삼성전자 우리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화살표 매수 신호 들어올 타점이 곧 다가오니까 선제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뭐 HPSP라든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면서 담을 수 있도록 의견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뭐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좀 많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되도록이면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 위주로 안정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말씀드린다고 했고, 특히 대형주로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수익들을 낼 수 있다는 점 강조 말씀 많이 드려왔어요. 삼성전자 분명히 피지컬 커요, 엉덩이 무겁습니다 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변동성 정말 안 나와. 하지만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대체 어디서 잡았길래 이렇게 덩치 크고 무겁다라고 나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삼성전자 분명히 잘 잡으면, 타점 잘 잡으면 분명히 삼성전자 가지고도 10% 20% 이상 좋은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타점을 잘못 잡아버리면, 오히려 역매매가 돼버리면 오히려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죠. 최근 들어서 2, 3개월간 이 종목은요 30% 넘게 빠졌다는 얘기 우리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보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10에서 20% 짧게는 이렇게 10에서 20% 빨리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워낙 단기간에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삼성전자 최대 리스크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변수 일수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대외 변수인데, 대외 변수 일단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전쟁 이슈, 그렇죠? 중동발 전쟁 이슈는 우리가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나마라도 미국이 지금 참여를 좀 하고 있고, 레임덕에 있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지를 지금 우리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미군이 다시 한번 이쪽 이스라엘 쪽을 추가적으로 좀 제재할 수 있는 형태, 약간 지원 형태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주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병력을 좀 더 확대하고 늘리고 이런 방법들은 저는 이스라엘을 좀 더 지금의 이렇게 지나치게 자꾸 강하게 여러 이란이라든가 여러 하마스라든가 여러 지역으로 지금 전쟁을 자꾸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뭐 이런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를 더 늘린다거나 뭐 지원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이어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하는 형태로 좀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대외 변수로 또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까지의 이 삼성전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비교 대상 중에 바로 대만의 TSMC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물론 우리 삼성전자하고 뭐 정확하게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왜냐면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바일 뭐 다양하잖아요. 전장 제품도 하고 있고 다양한 하고 있는데, 우리 TSMC는 파운드리만 하고 있잖아. 파운드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하지 않고 다양한 고객 주문을 받아서 생산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 전략들이 먹혀 들어갔고요. 애플, 퀄컴, AMD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거죠. 예.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TSMC의 성장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그 역할을 다 했는데, 전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60% 이상의 점유율을 TSMC가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고작해야 15에서 2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특히 TSMC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 대규모 투자했다라는 소식들,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가 미국을 뭐 일부 제외하면 다양하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식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좀 늦는 게 아니냐. 네. 너무 삼성전자가 좀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TSMC가 파운드리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연구 개발들이라든가 또는 설비 확장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우물만 파는 게 오히려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퀄컴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설계 기업들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을 어쨌든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으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좀 부담스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자사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고객 제품들을 생산해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좀 놓이다 보니까 일부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한테 물건을 다 떼주기가 어려운 거야. 수주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왜냐면 삼성전자가 자기 제품들도 만들고 있는데 남의 제품들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베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TSMC는 그냥 생산 위주로만 가니까, 네, 자기 개발하는 건 아니니까, 따로 TSMC가 무슨 신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신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타 기업들 입장에서는 TSMC의 물건 떼주는 게 부담스럽지 않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무슨 전략을 수를 쓰지 않을까. 타 경쟁 업체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예. 뭐 그리고 글로벌 이 탑 기업들, 테크 기업들은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현재 구도로 가고 있는데, 경쟁이라고 치기에는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비중이 밀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이 부분은 좀 타개해야 된다,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각화 사업을 좀 다각화한 우리 삼성전자가 이로 인해서 좀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메모리나 디스플레이, 모바일, 우리 자동차 전장 관련된 그 하만과의 어쨌든 인수하면서 사업들 여러모로 봤을 때 좀 한쪽으로 약간 좀 집중적으로 투자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에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TSMC와의 좀 차이는 뭐냐면,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삼성전자가 좀, 좀 이렇게 부진한 게 아니냐. 예, 왜냐면 이런 어떤 과정들이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영업이죠, 영업. 쉽게 그냥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영업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파트너십. 결국은 그러려면 말 그대로 관계성을 파트너십을 잘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뭐
뭐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 또 삼성전자의 지금 능력치로 봤을 때 수율 개선이라든가 뭐 혁신에 대한 어떤 부재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규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고 또 그 TSMC 안에 또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죠. 네, 물론 이제 공장을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다양한 형식으로 혹여나 있을 이 대만의 어떤 뭐 전쟁과 관련돼 있는 지리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TSMC 뭐 전쟁 나라 뭐 대만 전쟁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성으로 나중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뭐 다른 타국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규모 있게 삼성전자도 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뭐 분사 소식도 막 새롭게 좀 나오고 있고 한데 삼성전자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또 다소 좀 리스크적인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이런 점유율 측면에서도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금 향후에 그래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뭐 5만전자, 6만전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6만원대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6만 800원까지 올라서 마감했고요. 매수해야 될 이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과거 이 8만전자 과거라고 해서 뭐 아주 먼 과거도 아닌데 7월달 8월달 여기 한 8만원대 정도 수준은요 삼성전자가 싸 보이지는 않았어요.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과거에 그 액면 분할 계산하면 여기 곱하기 4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곱하기 4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9만원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그쵸? 또 8만원은 얼마고 지금 6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앞서서 8만원대 이상 가격은 우리가 좀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6만원대 5만원대 가격은 좀 싸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우리가 PBR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1배수 수준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폭이 좀 과했고 단기간에 30% 넘는 낙폭이 과했고 그 과정에서 잠정 실적 발표로 3분기 실적 악재 해소했고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수준으로 362조 9천억이거든요. 362조라고 볼게요. 362조로 놓고 보면 향후의 미래에 그러면 우리 그 삼성전자의 매출로 놓고 보면 내년도 336조 정도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주가가 좀 낮아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매수 의견을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오늘 이렇게 2% 올라가지고 우리가 뭐 크게 수익 났다 이건 아니고 이제 2% 올랐어요. 이제 수익률이 2%인데 삼성전자 가지고 뭐 2, 3%뭐 단타단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삼성전자 막 5%, 10%막 급등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수 대비해서 이렇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 반등 구간 만들어지고 미국 증시가 저렇게 날아가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삼성전자 반등 나오면서 지수 끌고 올라갈 때 생각보다 빨리 삼성전자가 낙폭을 축소할 수 있다. 그동안의 낙폭을 상당히 빨리 축소하는 과정에서 내려올 때는 꾸물꾸물대면서 약 한 3개월 넘게 30% 넘게 빠졌지만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10% 20%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수급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다른 종목들이 뒷짐짓고 먼 산 바라봐야 될 수 있는 먼 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큰 형님이 움직이니까. 많은 자본들이 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외의 종목들이 다소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막 2, 3%씩 뛰어 올라갈 때 오늘 우리 SK하이닉스가 많이 못 간 것처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0.8% 올라간 것처럼, 또 그 외의 주식들이 많이 못 올라간 것처럼,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들이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 이거보다는 걸을 수밖에 없다. 보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뛰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삼성전자 잘 추천 안 드리는데, 이번에 추천 의견 드린 것은 바로 그 낙폭 과대에 있는 것이고요. 실적 악재를 일단 털어냈다는 것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지금 흐름이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닌데,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요거거든요. 삼각 수렴형 형태예요. 그쵸? 요렇게 추세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요거 벗겨내고 요렇게 반등으로 강해치고 나와주면 이거 삼성전자 끌고 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끌고 코스피 땡겨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삼성전자 수익률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역량을 바로 우리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역할을 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요,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그쵸, 여기저기서 악재는 막 다 만들어져가지고 막 나오는 것처럼 삼성전자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고요. 모건 스탠리가 시작으로 해가지고 막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들, 바보 같은 이렇게 언론 플레이들이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많이 치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앞에서 8만 전자가 막 9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 얘 조만간에 10만 전자 되겠네, 9만 전자 10만 전자 되겠다라고 증권사에서 노래 부를 때 우리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은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막 목표주가 하향 조정하고 막 이런 리포트들을 낼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8만 전자, 9만 전자 막 올라갈 때, 이럴 때 막 쫓아서 산 것과 지금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막 겁나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갈 때, 물론 이제 대부분 매도 안 하시고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막 손절 매도할까? 막 겁내하고 막 두려워하는 것들, 완전히 반대 매매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반대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 의견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년 내후년 뭐 이런 것까지는 멀리 내다보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우리 그 영업이익으로 놓고 봤을 때 50조로 이제 전망치입니다만, FM 가이드 이렇게 50조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과거로 볼 때 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연간 영업이익이 여기 51조 6천억대, 2021년도 당시, 자 여기 코로나 때 당시죠. 요럴 때, 요때 이후로 지금 50조가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에 50조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올라온다라고 보면, 우리 다시 한번 9만 전자 수준 또는 10만 전자를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어차피 올해는요,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이제 2달 남았어요. 그냥 대략 2개월로 볼게요. 이제 2달 남았거든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올해를 보고 투자할 건가요? 올해 한 달 보고 투자할 거야? 2달 보고 투자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내년을 보고 투자해야 되겠죠. 내년에 50조, 내후년에는 53조 정도, 물론 전망치입니다만. 그러면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그러면 잘하면 내년에 역대급 여기 51조 6천억도 넘을 수도 있겠네. 잘 나오면 2026년도는 53조니까 역대급으로 나오겠네. 이런 것들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매출도 300조, 내년에 330조, 26년에는 350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다시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짧게 보면 머리 아프고 단순히 이걸 숫자로 돈으로 보고 내 계좌에 뭐 손익만 놓고 보면 멀리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멀리 내다보려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는지를 놓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쟁 기업들과의 어떤 이런 격차들 얼마나 줄어들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좀 시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향후에 다시 9만 전자, 10만 전자 이상 넘어간다고 보고 신고가 갱신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단언컨대 딱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일단 9만 전자, 10만 전자 우리가 가는 거 이거 욕심내지 마세요. 이거 일단은 이거를 바라기 전에 삼성전자는 8만 전자 회복 안착부터 중요하다. 요거 딱 단언컨대 요걸로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결정 지어드릴게요. 8만 전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은 78,200원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요 가격은 일단 연간 시가예요. 올해 2024년도 연간 시가. 요거 넘어가야 삼성전자는 우리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양봉 전환하는 거예요. 요거 양봉 전환. 그러니까 78,200원 무조건 중요하지. 그런데 과거 몇 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78,200원을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8만원으로 보는 거예요. 8만원 돌파 안착하면 이것은 곧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여기 가격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따라 붙듯이 왜냐면 8만 전자 진짜 9만원 10만원 막 갈 것 같거든, 요 정도 가격 올라오면.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서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랬다가 물려가지고 나중에 이런 데서 이제 물타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하반기 제가 목표치 말씀드리면 8만원 정도 수준까지 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최대 8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V자형 반등으로 나올 건지 아닌지는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세를 보면서 하면서 투자자분들 의견 드릴 거예요.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들 이렇게 잡아드리듯이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삼성전자 아직 매수 신호 안 들어왔어요. 제가 금요일부터 선제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매수 신호 들어온 이후에 또 얼마만큼 올라서 언제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 한미반도체, 또 그 외에도 HLB,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다음에 2차전지 종목들 다 같이 우리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우리 주도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지금 이 흐름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지부진하게 내려왔지만 올라갈 때는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HPSP 다 마찬가지예요. 주성엔지니어링 마찬가지고요. 이들 주식들 아직까지도 세게 막 치고 날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들 종목들도 여전히 이번 실적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주가 회복 탄력성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들 반도체 장비 주식들도 역시나 투자 여러분들 꼭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